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너무 귀찮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한다. 난 돈에는 관심이 없어. 부자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박탈한다. 하나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두 번째는 배움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배우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한다.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의 힘이다. 당신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가?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을 날리는 처서가 왔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덥지만 하루하루 굳건히 나의 일을 하다 보면 시원한 계절이 다가올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숙지 않은 것에 선택하는 것이 힘들거나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는 길을 왜 선택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는 단계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면서 수많은 자산을 가진 로버트 키요사키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10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0단계마다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선택은 사람들이 자유국가에 살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원한다.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인구의 90%는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이다. 단지 나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할 뿐이다.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 실제로 우리가 지닌 유일한 진짜 자산은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머리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도자기 수업을 듣거나 재무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관해 배우는데 투자하기보다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구입할 뿐이다. 나는 CD와 오디오북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내가 들은 것을 쉽게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투자가의 말을 듣는데 내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오만하게 굴거나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 5분짜리 이야기를 20분 이상 되풀이해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면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무슨 마법과 같았다. 나는 그 사람의 광활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라면, 혹은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의 거대한 정신적 힘에 접촉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하는 말을 겸손하게 읽거나 듣는 것이다. 거만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낮고 리스크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그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오만함은 이제 당신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만한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거나 읽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지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신은 우리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자기 통제의 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다시 날려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수중에 넣고도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수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월급이 오르자마자 곧장 밖에 나가 새 작업여행이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가지 단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 개인적인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 중산층을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라고 말하는 바다. 내가 가르치는 창업 강좌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신기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친다. 다음 3가지를 관리하는 기술은 자기 사업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현금 흐름, 사람, 개인적인 시간. 나는 이 3가지를 관리하는 기술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 3가지는 개인으로서 혹은 가족이나 사업, 자선단체, 도시 또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삶을 사는 방식에서 무척 중요하다. 이 각각의 기술들은 자기 통제력을 익힘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나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차이점을 찾아보라. 그 차이점은 현금 흐름에 있으며 그것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앞의 그림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로 선택한 개인의 행동을 반영한다. 매달 이들은 지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자신의 자산 부분에 돈을 배치한다. 비록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클라센의 책을 읽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말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신에게 가장 나중에 지불한다. 이제 내기에는 진심으로 청구서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청구서를 제때에 지불하는 책임과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나는 무책임하게 굴거나 청구서를 지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책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현금 흐름의 힘을 이해하게 되면 이 2번째 그림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째서 90%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일하면서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내 현금 흐름이 청구서에 적힌 액수보다 훨씬 적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지불했다. 내 회계사와 회계 담당자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정부에서 당신을 잡으러 올 거예요. 국세청이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다간 신용등급을 망칠 겁니다. 그래도 나는 가장 먼저 나에게 지불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게 신용카드 빚과 다른 부채가 많지 않은 이유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 때문이다. 내가 수입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내 돈을 정부에게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내 수입은 내 자산 부문에서 네바다 회사를 통해 나온다. 만약 내가 돈을 위해 일한다면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갈 것이다. 나는 비록 청구서는 가장 나중에 지불할지언정 금융적 지식을 활용해 재정적인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나는 소비자 대출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인구의 99%보다 많은 부채를 지고 있지만 그것을 갚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내 부채를 지불해준다. 이들은 임차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애초부터 빚을 지지 마라. 비록 청구서를 가장 나중에 지불할지라도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액수도 적은 청구서만 날아오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에 손대는 것이다.
부자들은 저축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항상 세상이 당신을 내두르게 될 것이다. 재정적인 압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알맞은 방식을 찾으라. 지출을 줄이고 돈을 은행에 넣고 당신이 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안전한 뮤추얼 펀드를 사고 평균에 머무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규칙에 위배된다. 이 규칙은 자기 희생이나 경제적인 금욕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 다음 굶어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금융 천재성을 불러낼 수 있다면 삶의 좋은 부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청구서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가르치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내 두 아버지는 모두 교사였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바로 자선 혹은 주는 것의 필요성이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그분의 시간과 지식은 많이 나눠주었지만 돈은 거의 주지 않았다. 그분은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물론 그런 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자 아버지는 돈뿐만 아니라 교육도 나눠주었다. 그분은 11조를 굳게 믿었다.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줘야 한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이 부족할 때 오히려 교회나 그분이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가르치겠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대로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마 어떤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 경우에 그것은 늘 효과적이었다. 나는 호혜의 원칙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 돈이 갖고 싶을 때 돈을 주었다. 그러자 돈이 수배로 돌아왔다. 판매를 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나도 판매할 곳이 생겼다. 인맥을 원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맥을 넓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내 인맥도 넓어졌다. 몇 년 전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신은 받을 필요가 없다지만 인간은 줄 필요가 있다. 내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탐욕스럽다. 그분은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는 돈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저 밖에 나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면 그것은 언제나 내게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추운 날 밤에 장작을 하나를 안고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배불뚝이 난로에게 소리를 친다. 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 장작을 내게 넣어주지. 돈과 사랑, 행복, 판매, 인맥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먼저 주라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 그러면 마법처럼 다음 순간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은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나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수록 나 역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밀려와 더욱 멋진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때도 있고 혹은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다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그럴 때 나는 받기 위해
주고 있었을 뿐 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준 것은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교사들을 가르쳤고 최고의 교사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늘 젊은이들에게 그분의 사업 방식을 가르쳤다.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그러한 너그러움이 자신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힘들이 많다. 당신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힘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쉬워진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들을 너그럽게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하루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자가 말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천재적인 금융적 지식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스템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에 순응하고 정작 중요한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거나 돈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가에 따라 부자나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